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책에 대한 저의 정리를 발표해보고, 이 책을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연습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젠더나 성에 대한 문제 우리 많이 떠오르시죠? 저는 뭐 이 책 읽고 아주 재밌었던 이유 중에 이게 젠더죠, 기본적으로. 남녀 성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학우님들만 오셨네요. 이제 뭐 서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커나가면서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결혼, 뭐 출산,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내가 이제 여자란 말인가 뭐 이런 주제를 또 나름 재밌게 돌파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넣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차이란 뭘까 이런 관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재미가 있죠. 일단 이 책이 제목이 영어판 제목이 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 뭐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건 차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차이. 차이에 대해 가지고 이 책을 넘어서 제가 이렇게 재밌기도 해가지고 일반적인 거를 그다음에 철거원 세미나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돼서 제가 가지는 생각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죠. 차이는 차이인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척도가 들어가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느낌이 오시죠? 이런 차이. 그게, 우린 다른 거야 하는데, 다른 걸 누가 정했어? 라고 물어보면, 실은 이게 척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대부분 문화상대주의 있지 않습니까? 문화상대주의. 문화는 모두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라는 거의 개념적 정의를 누가 가지는가가 이제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 척도가 있는 거죠. 저는 두 번째가, 척도가 그러면 없는 차이인데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로 뭐 누구누구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들레즈라는 분이죠. 들레즈와 가타리 이 천행원 우리 세미나를 해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척도 없는 차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차이는 공식으로 들레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1이라고. 그 핵심은 어떤 이게 이제 척도 없는 차이는 생성 중인 차이고 결과적으로 생성된 것이 어떤 척도의 척도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n-핵심은 이 척도를 뺀다라고 해가지고 이 일이 일자가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척도 없는 차이, 생성 중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열을 시켜보면 프란스 드발이 말하는 성차라는 거는 척도는 없는데 대신에 관계 속에서의 차이라는 게 있어서 척도가 아니라 그 집합 전체, 관계장 자체에서 차이가 배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학적으로 호미닌 아니면 인간, 영장류 요들에게서 인간이라고 하고 성이 나눠진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식물이라고 하고 또 성이 나눠진다. 동물이라고 하고 성이 나눠진다. 요거의 함축적인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프란스 두발은 그렇게 생성 중인 차이는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전체의 관계가 세계를 양분한다. 그러니까 이걸 배분하는 건 전체지 척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프란스 드발은 스펙트럼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들레즈는 생성 중인 차이 n-1에 최종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각 불가능한 것 대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각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개념의 그물로도 이게 포착이 안 돼. 있긴 있는데 제가 뭐야? 있긴 있는데 뭐라고 불러야 돼? 이런 상태가 계속 주파되는 것이 생성 중인 차이, 척도 없는 차이, n-1인데 프란스 드발은 성차라고 하는 것은 대분의 영역에서 그렇게 멀리 안 벗어난다는 것,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은
어느 정도의 절대적 부분 속에서 이 범위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기한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 위에 이제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이 차이가 한정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그게 아니다 하면 언제든지 번쩍번쩍 말씀해 주세요. 차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젠더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하게 프란스 드발이 논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젠더는 그 혜영쌤이 처음에 트랜스젠더라는 말 때문에 알게 됐다라고 써주셨지만 젠더라는 게 개념적으로 사회적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 이게 여자가 태어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기본적으로 프란스 드발은 그러한 이분법적인 태도라는 거는 좀 잘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조율한다, 상호 조정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성인데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오히려 개인이 자기 성을 자기 내면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을 뒤집는 개념이 되기도 하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게 아니고 이 내면에 자기가 느끼는 성이 사회적 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서 개념적으로 재밌는 그 표 있지 않습니까? 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요점이 되는데요. 요런 부분을 프란스 드발은 영장류의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인간 사회 도대체 영장류학이 우리가 뭐지? 이런 질문도 가능하고 영장류학의 핵심은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안 믿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행동만 보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경이롭게 지켜본다라는 관점에 프란스 드발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행동 패턴, 이거 재밌죠? 쩍벌남 이런 행동, 그 통계를 냈더니 쩍벌남이 실제로 데이트 앱에서 선택받을 확률이 더 높다. 우리가 그렇게 재수없어 하는데도 뭐 그렇다. 이 통계 자체가 통계가 확률인데 그런 거 다 떼놓고도 많은 여성들이 혐오하는 동시에 선택하는 어떤 포즈다. 그럼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냐? 아니, 그냥 통계적으로 이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넣지 않고 사태를 이해하는 이 과학적 태도가 성차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또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죠. 이제 동물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 없는 원숭이 종의 프란스 드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침팬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보노보노죠. 너무 재밌으시죠? 보노보노 설명한 보노보노래. 보노보. 보노보 설명하면서 아니 즐거움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 이거 열심히 쓸 거고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다 그러면서 막 이 자기 명명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침팬치의 경우에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을 이해하는데 성차와 관련해서 풀쌤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남녀를 둘러싼 몇 가지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자연적인 거냐, 문화적인 거냐, 이거를 자꾸 나눠가지고 생각해서 자연적인 거면 남자가 저런 거, 여자가 이런 거, 아니 어쩔 수 없는 거고. 문화적인 거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프란스 드발의 입장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인간 남자 여자에게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폭력성이란 여기에 이제 되게 뭐 양육 그다음에 뭐 모성 이런 거죠. 요 두 개가 이제 요 두 개의 가장 큰 척도 그다음에 이제 혹은 성적 쾌락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이 이제 더 밝힌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런 틀이 영장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인간 사이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 성차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두 개의 그 영장류에 속하는 두 개의 그 동물 친구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한쪽이 이제 침팬치인 거고 한쪽이 보노보인 거죠. 침팬치일 경우에 대단히 수컷 우세인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수컷이 실제로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은 몸집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털을 막 세워가지고 더 크게 보이고, 이 수컷들의 폭력성도 대단하고,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침팬지 폴리틱스인가 그 책이 이제 그 빅히트를 쳐가지고 영장류 학자이자 떤 사회 분석가로 큰 이름을 날리셨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 드발 선생님이. 근데 이 대단히 이 침팬지, 남자, 수컷 침팬지들 사이에서 위계, 권력, 정치, 너무 대단해 보인다. 그 다음에 보노보, 여기는 이 없는 건 아닌데, 알파 수컷이. 그런데 알파 암컷이 가진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모성 이런 게 강조되어 있고, 여기서 보노보의 가장 큰 특징이 모계 공동체처럼 눈에 막 들어오고, 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성적으로 대단히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그 무지개 조화가 된다는 무지개가 왜 그 동성애의 어떤 그 깃발의 상징이잖아요. 그 동성애. 그래서 이 무지개의 깃발을 든 이 보노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적으로 특히 암컷들이 아주 활발하게 성적 쾌락을 이렇게 탐험하는 걸로 보여서 되게 다른데 인간에게는 요 거리가 똑같은 거리고 이 두 개가 발생학적 기원이 같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이제 얘기를 떠올리면서 두 성이 이쪽이 폭력이 너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모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두 종이 지향하는 거는 관계고 이 책의 끝에 책 전체를 통해 보면은 이게 양육이죠, 양육. 양육인데 양육만으로는 모든 걸 또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표 속에서 성을 배분했고 그에 따라 역할을 나눈 거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만 있다면 이 침팬지나 보노보는 섹스밖에 없는 거라지만 이 두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패턴과 조건이 다를 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성차를 조절해가는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거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의 세부로 더 들어가면은 폭력적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지는 건데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쓸 때는 반드시 젠더 얘기가 핵심에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 차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성차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수영쌤께서 정리하신 것도 성문제를 직접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남성의 폭력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풀쌤이 내신 문제를 푸는 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인류학적으로도 보고 우리가 이반 일일치도 많이 읽고 해서 보면은 인간 어쨌든 논외로 하고 동물 사회에서 가장 이 집단에서 이 두 침팬지나 보노보나 무리 동물이잖아요, 무리.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나누는 첫 번째 자라고 할까? 그게 남자, 여자 사이에 먼저 그어지는 거죠. 남자, 여자 사이. 남자, 여자 사이, 그게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없고, 이제 관념적으로 그런 느낌 드시죠? 관념적으로 이걸 이제 나누는 거죠. 동물들도 이 침팬지나 보노보나. 그런데 왜 그 암컷인데 수컷처럼 지냈던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중간에 이 분명히 암컷인데 수컷처럼 털 세우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식기가 아주 막 그 최대치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자기 자식 가진 적도 없고 이러면 여기 있기가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 여기서나 여기서나 동시에 잘 노는 거죠. 그게 뭘 말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처음에 프란스 드발이 자기가 남자 형제 집에서 자라났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성에 대한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장난감 나오지 않습니까? 장난감. 연주쌤이 쓰신 부분도 장난감 얘기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장난감 중에 난 동물을 좋아했다. 동물은 남자나 여자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일이고, 그게 내가 남자, 그리고 분홍색, 원래 분홍색이 남자색이고, 최근에 파란색으로 옮겨와가지고 되게 특별한 현상이다. 그래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성으로 설명되는 것도 많지만, 그것만 설명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관계라고 하는 게 표면적 차원 넘어서 이렇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차에 관련해가지고 치팬치나 보노보나 가장 중요한 구분은 남성, 여성,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위계 싸움은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요게 저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폴쌤이 던지신 문제를 풀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위계나 파워게임은 남성들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암성이래. 암컷들의 공동체에서도 위계가 있고 파워게임을 하는데 암컷과만 하는 거죠. 이 둘이 싸우는 거는 위계 게임이 아니에요. 위계 게임이 아니고 뭐 좀 줘. 안 돼.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이 둘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드발 선생님은 모성성, 그 알파 마마의 이 자비로움, 너그러움, 판단력, 이해력을 가지고 여기는 계속 우두머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알파들이 주기도 되게 짧고 이쪽은 이제 되게 길고 그리고 주로 엄마들이 아들을 후원하고 뭐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마마를 중심으로, 이거 풀쌤이 되고 싶은 마마.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고, 온갖 이 수컷들의 이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훨씬 더 너그러움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자비로움, 이런 것이 이 공동체를 끌어간다. 그 다음에 요까지해서 또 재밌는 게, 이쪽 이제 폭력이 되게 과하다라는 거는 실제로 가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는 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다른 건데 다른 기능, 다른 목표들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쪽은 먹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쪽은 위세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뭐 행위 결정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섹스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몰래 몰래 되게 많이 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알파 수컷이 대장은 대장인데 뭐 하는 대장이지?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게 한다. 이래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수컷들이 가진 폭력성은 보노보의 경우도 보노보 안에서 보면 암컷보다 좀 약한 거지만 이 폭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침팬지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그 폭력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이건 저리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개인화되어 있고 여기는 커뮤니티가 되게 빵빵해가지고 파가 되게 세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게임은 늘 여기로만 일어나고 저기는 안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요 선이 저리로 간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분석할 답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더 이 책에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폭력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대신에 화해도 되게 빨라. 여기는 싸움도 쉽게, 우정도 쉽게. 그래서 이 선이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그런 게 되게 적극적인데 문제는 이 모성성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의 싸움이 안 일어났는데 한 번 일어나면 화해의 제스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핵심은 폭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쪽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 있는 없는 뒤끝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 긴장도는 사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거죠. 뭐, 없으면 없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중재해서 다른 일로 이렇게 가자는 게 마마의 정책인 거고. 그런데 여성들일 경우에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함께 가고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가는 그 노력을 앞에다 쓰는 거고.
이 수컷들은 뒤에다 화이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암컷들은 화이를 못해. 이게 아니고, 조정 능력을 앞에서 발휘하느냐, 뒤에서 발휘하느냐의 차이다. 이것도 재밌더라고. 이게 프란스 드발 선생님이 나는 땅이 좁은 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다툼 이후에 벌어지는 중재와 화해에 대해 관심이 거기에 내 경력을 다 쏟아붓기로 했다. 그런 것도 재밌었고 누구나 다 자기 관심과 자기 출발지를 테이블에 갖고 온다. 이런 문장도 되게 좋죠. 그런 부분을 있는데 이 여성들과 남성들, 이 수컷과 암컷이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계속 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표는 같은데 전술이 지금 다르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격의 포인트 이런 거를 잘 보는 게 아주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저쪽으로 못 넘어갈수록 여기는 커뮤니티가 되게 세게 발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책인데 인류학 세미나에서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 세라 블랙퍼 허디라는 그 분의 책을 이분이 이제 언급을 하시죠. 이 커뮤니티가 강한 이유가 이 자식의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들끼리도 좋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 여자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뭘 공격하냐면은 이들이 낳은 새끼를 공격해가지고 영아 살해율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사회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영아 살해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낙태가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팬지나 보노보의 경우에 여기 수컷이 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이제 저는 읽었는데,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 이런 지금 현상 같은 것도 왜 뉴스에서 나온 이런 게 통계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뭐 애를 죽인 엄마 막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아동 학대 이거는 여기 주로 엄마 키워드 되게 금방 들어오는 자극적인 뉴스가 많고 지나가는 여자를 때려 묻지 마 이거는 남성의 여성의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영장류가 일반적으로 쓰는 젠더 배치가 아닌 게 이제 인간의 사회에 있고 그게 나쁘다 좋다 프랑스 대변사님은 그 판단을 하고 계시진 않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런 문제를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고 젠더 입장에 대해서도 되게 선명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라는 게 왜 있겠냐고 같이 뭘 하려고 있는 거지. 차이는 절대적으로 이게 뭐 생성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런 개념 아니고 그냥 이게 이 종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배분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키워가지고 합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요게 이반 일일치가 젠더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네 개의 손, 상보성 이 개념이랑도 똑같고 인간 사회에서도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도무스 개념 기억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도무스가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성으로 계열화되어 있죠. 모든 물건들이 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 뭐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이 왜 아들은 부엌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중성적인 것 없이 그 쓰는 사람의 성적 배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마 우리가 북해도 답사를 가게 되는 거기도 성차라고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선명하다는 게 차별하는 거야? 아니고 이게 이 전체를 뭐로 보는가,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배분을 자연은 했다. 이런 관점에 서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풀쌤이 이제 글을 발표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가 왜 일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글 쓰는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좀 전에 이거 제가 제 공책에 그냥 이렇게 계속 써보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과 이 내용이고 이걸 하려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배치와 구조를 풀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책은 아니고 훨씬 선명하게 주장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뜯어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냥 그 작업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저자에게 뭘 물어보면 좋을까? 아니면 이 저자 방식으로 보면 낙태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묻지마 범죄 이거는 지금 무슨 일이지? 이런 걸 질문을 던져서 답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풀쌤이 던지신 질문, 요 풀쌤의 글의 초반에 있는데 묻지마 범죄 사건을 요 책을 가지고 그냥 조금 풀어봤습니다, 제가. 묻지마 범죄는 폭력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는 남자들끼리 하는 게 폭력인데, 굳이 말하자면 그 다툼이 위계 다툼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행사하는 이유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놀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묻지마 이게 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슬픈 거죠. 묻지마가 뭐냐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책에 많은 구석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계를 세우려고. 혹은 인력적으로 보면 인력적으로도 우리가 그 인력 세미나에서 보는 많은 책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해주냐고 이렇게 가고 싶으면 여기에 속한 남자랑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떤 이 책도 이런 동화책 옛날에 많이 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이리로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 묻지마가 이 둘이 서로 모르고,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떤 도시, 어떤 길, 어떤 백화점, 어떤 숲. 이게 공유한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아는데, 동네 안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나쁜 사람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의 공유지에서 같이 있었는데, 묻지마인 관계고,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프란스 드발의 책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게임에 이 남자가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야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열 싸움의 폭력성의 핵심은 맞든지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무능력해지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뭘까? 그런데, 그러면 다 같은 남성을 향해서 폭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게임 자체에 지금 들어갈 수 없거나,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계 게임이라는 건 이미 남자들만의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하시는 풀쌤, 연주쌤, 그다음에 혜영쌤 다 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그 이미 남자 여자가 같은 지위를 놓고 벌이는 그 투쟁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다 수컷화되어 있는 사회고, 그 중에 자기가 위로는 못 가기 때문에 아래로 행사하는 폭력을 가장 그 육체적으로 작은, 그러니까 이 여성 자체가 이 책에 따른 분석으로 저처럼 결론을 안 내릴 수도 있고, 이 책을 그냥 빗대어서 해석해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성 자체가 이미 남성 엘리트, 남자, 성인 남자, 월급 받는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척도가 있는 곳의 세계엔 이미 성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이 남자를 대신해 가지고 저 폭력이 행사된 것인가, 이런 분석도 이 영장류 요 책을 따라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프란스 드발은 두 개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사회는 이 인간들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거 이반일치 책이라든지 다른 책 조금 같이 읽으면 이 산업사회죠, 산업사회. 임금 노동자의 사회만이 성이 아니라 임금을 기준으로 인간을 다 이렇게
무색무취의 존재로 떼놓고 이거는 고병원 선생님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죠. 이 성차가 필요 없잖아, 임금 노동자가 되는 데는. 그렇게 하는 척도 있는 세계에서 이제 차이는 없어졌는데 어떤 생식과 생산에 관련해서만 여자를 찾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벌어지는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요. 요런 경우에 이제 프란스 드발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되게 뚱뚱하게 잘 살아있고 이게 합쳐진 게 원래 침팬치 무리, 보노보 무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각각이 남성 우정 공동체, 뭐 여성 커뮤니티 이런 게 다 없고 단자화된 핵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이 원래는 집합적인 거죠. 남성들. 그런데 다 떨어져 가지고 핵가족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힘이 크고 힘이 작고, 그러니까 성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상식화된 뭐 크기의 차이 아니면 뭐 요거는 이제 산업사회 분석이니까요. 핵가족인 게 있고 두 번째가 핵가족이더라 그래도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되죠. 그런데 요것도 파괴됐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힘이라는 거는 그 체격의 자금 때문에 이, 이 커뮤니티, 마마 공동체, 이게 이제 아주 크고 중요했는데 그것에 대한 힘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묻지마 폭행 같은 거는 사람이 이미 성차가 없는 사회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핵가족의 문제, 그 커뮤니티, 동성 간의 공동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 감추어진 이야기는 뭐냐면은 프란스 드발에 따르면 남성이 절대로 여성을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지 않는다. 왜? 암컷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 나와 쾌락을 나누는 존재죠. 그 때려도 걔가 없어질 때까지, 걔가 파괴될 때까지 때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나랑 즐거움을 나누는 존재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프란스 테발이 설명하듯이 이 생물학적으로 정제 하나, 난자 하나가 이렇게 만나야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그 자식이 나온다는 거는 인간도 20세기 들어서 안 건데, 모른다. 즐거움, 기쁨을 나누는 사이인데, 왜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줘, 뭐, 이런 짜증이 이런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 선이 넘어갔다는 거는, 여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눈다. 뭐 아니면 또 그가 여성이라는 존재는 나랑 즐거움을 나누진 않아도 즐거움과 별도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식의 미래나 세대나 이 삶 전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되게 시야가 넓은 관점이 다 꺼져가지고 아이를 낳거나 뭐 아니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책에 설명하는 것처럼 여성과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게 종의 종들 그 유인원들이 이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수컷들 중에 영아 살해를 한다면 영역 다툼이라든지 어떤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작으니까 이렇게 이제 게임을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하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